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 연홍도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적조 대응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던 전라남도는 올해 적조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신속한 조기 방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금산면 우두마을 앞바다.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당 2,000개체 이상 출현해 적조 경보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정화선과 어업지도선, 방제선, 어선 등 30여 척의 선박이 동원된 민관 합동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서는 드론과 기술지도선이 긴급 예찰에 나섰고 황토와 머드스톤 살포와 함께 어선들은 물살을 일으켜 표충수를 뒤섞는 수류 방제에 나섭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적조 피해 발생 전에 그물을 풀어 양식 어류를 방류하고 가두리를 통째로 먼 바다로 이동시켰습니다. 적조 생물은 조류를 타고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적조가 발생이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훈련했던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남 지역은 지난 2019년 여수와 완도 해역에서 어류 31만 마리가 폐사해 5억 4천만 원 상당의 적조 피해가 발생한 이후 다행히 지난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이달 말 이후 고수온에 따른 적조주의보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적인 적조 예방을 위해 기후와 해양 생태계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팀을 새롭게 발족을 하고 기후 환경팀에서 전반적인 연구부터 일선 사업까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고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극심한 피해를 입혀온 유해성 적조 발생 우려 속에 벌써부터 양식 어가와 수산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24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철강과 수송기계 등으로 특히 화학공업제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782.9%가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농수산식품 분야도 김과 쌀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25.5%가 늘었습니다. 전남의 고령 운전자 사고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인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고령 운전자 유발 사고는 지난 2021년 21.9%, 22년 22.3%, 지난해 26.1%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배관 택시 등의 교통 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다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희생자들을 안전하게 인계하고 신원을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닷물의 시신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선 처음으로 해양 재난사고 희생자들의 수중 과학 수사가 실제처럼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선을 알리는 주홍빛 홍염이 바다를 뒤덮습니다. 장비 점검을 끝낸 다이버들은 바다에 입수하고 컴컴한 바닷속 한 줄기 조명에 의지한 채 수색을 이어갑니다. 한참 뒤 다이버들이 시신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로 들어간 다이버들이 2인 1조로 한 팀이 되어 익수자를 안전하게 배로 옮깁니다. 해양사고 희생자들을 안전하게 인양하고 신원을 파악해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훈련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20명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는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 시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육지와 달리 바다에선 시신이 훼손될 위험이 높아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신이 건져지자마자 인양되자마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이 신원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이죠. 그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그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인근에는 신속하게 수습본부가 꾸려지고 희생자는 수습본부로 인양돼 DNA 분석이 실시됩니다. 이후 유가족 대면 조사가 이뤄지고 조정실에선 최종 신원이 확정됩니다. 시신을 빠르게 인양하고 검시하려면 구조 당국과 수사 당국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대형 해난 재난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훈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은 내년에는 소방당국을 유관기관에 포함해 훈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해양재난사고 수습의 첫걸음인 희생자 신원 확인 훈련이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재난이 늘면서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동욱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도민안전실 업무 보고에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재난 예측 대응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위성과 기상, 사물 인터넷 등 빅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홍수와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대피 경로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요구하는 광양시민 서명운동 참여자가 당초 목표 인원인 15,000명을 넘겼습니다. 광양시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 농업 인구인 15,000명을 목표로 지난 3월 14일부터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15,436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광양시 농관원은 1998년 순천사무소에 통합됐고 2021년에 광양분소가 문을 열었지만 지역 농업 기반에 비해 서비스가 열악해 사무소 설치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공사 착공 17년 동안 260m를 개설하는 데 그친 도로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목포시 원도심 관통도로 공사 현장인데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비는 2배 가까이 늘고 원도심 활성화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 목원동의 편도 1차로 주변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맛빛 속에 부서진 건물 잔해를 굴삭기를 이용해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목포시 도심관통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옛 중앙시장에서 목포여고 3거리에 이르는 길이 555m에 폭 20m의 도심관통 도로는 지난 2007년 착공됐습니다. 당시 사업비는 356억 원, 5개 구간으로 나눠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3차분 사업으로 260m가 완공됐고 절반이 넘는 295m가 잔여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17년째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는 1.8배 증가한 661억 원으로 늘었고 사업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공시지가 등 주변 여건이 달라지면서 잔여 사업비 500억 원 가운데 350억 원이 보상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남은 구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지작물 보상비가 한 350억, 이제 공사비가 한 150 정도로 15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원도심 주민과 상인들은 최근 박홍렬 목포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도심관통도로 개설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인들은 관광상권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원도심에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며 절박감을 호소했습니다. 만호동 그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도로를 공약을 내고 계획을 했으면 좀 꾸준히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하다 말고 민선 4기 정종득 시장 때 시작된 도심관통도로.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 탓에 17년째 수건 사업으로 남았고 남은 기간 사업비 증가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가 지방 소멸을 막는 생활 인프라 구축 핵심 사업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보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심뇌혈관 질환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달빛 어린이병원 개소로 모두 2만 5천여 명이 진료 혜택을 누렸고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공공의료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핑하면 강원도 동해안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남도에도 숨은 서핑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인데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입니다. 서퍼들이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바다 위를 질주하는 짜릿함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인공파도 경험하다가 여기 오니까 일단 너무 그 서핑 자체가 자연에서 하는 그 맛이 진짜 좋구나 이걸 좀 느꼈고. 남열 해수욕장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남쪽 먼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만들어지고 완만한 수심 때문에 서핑의 숨은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도가 잘 들어오는 지형이에요. 남풍이나 남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도가 가로막 없이, 그러니까 섬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지형지물이 가림이 없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서퍼를 포함해 남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5만 명. 해수욕장 인근에는 서핑 업체들이 들어섰는데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양경찰서에서 발족해서 현재 13분의 서프 구조대가 활동 중이고요. 수상안전요원 10여 명이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숙박시설과 식당가 등 부족한 편의시설은 수년째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해수욕장 인근에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을 갖춘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출신 화가인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천경자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교수와 천경자 화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에는 천경자 유품 영구 임대와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 기념관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천경자 화백은 1924년 고흥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화가로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하고 전 세계로 작품 세계를 확장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생태와 초혼, 조부, 바다의 찬가 등이 있습니다. 여수의 섬 4곳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오도와 계도, 하화도, 묘도 등 4개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체를 구성해 사업을 발굴하고 소득을 창출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전남의대 설립과 관련해 정치권의 역할을 조명해보는 토론이 잠시 후 생방송됩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는 잠시 후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전남의대 추진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짚어보고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남 동부권에서 민주당 김문수 의원, 서부권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참여하고 광주,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란 예상에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부산, 광주은행 등이 최근 예적금 금리를 낮췄는데요. 기준금리가 고점이란 분위기에 예금 수요는 몰리면서 정기 예적금 잔액은 지난 5월 기준 한 달 사이에 9조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개비 땡겨요에서 요금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1인당 5,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4번 제공하고 월 최대 2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탐조 전문가 양성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26일까지며 조류에 대한 이해와 관찰, 순천만 생태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과 수도권으로 올라갔지만 전남 동부 지역도 종일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은 습기와 함께 오락가락 비가 이어졌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고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지역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30도 안팎의 후덥지근한 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고흥이 29도까지 올랐고요. 내일은 조금 더 올라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 지역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28도, 그 밖에 순천, 광양, 고흥은 30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로 높아지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7시 12분, 간조 시각은 낮 1시 1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고흥 외나로도 인근 포구에서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인근 해상을 수색한 결과 추가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오늘 경북, 경남, 강원과 부산교육청 등과 지속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전담 조직 구축, 재정 분담 등에 합의했습니다. 전남교육청 등은 이번 협약으로 시도교육청 간 해외 유학생 유치 협력과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80여 명을 유치하고 오는 2026년에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 90여 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한 원도심 한 달 살기 프로젝트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5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장천동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년 참가자 9명 가운데 2명이 순천에서 일자리를 찾고 온전히 정착해 안정적인 삶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장천동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청년 인구 유입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오는 10월에도 원도심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